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이 벌어졌죠. 지중해 동쪽 상공에서 완전 무장한 러시아 전투기가 미 해군 대잠 초계기 바로 옆에 붙어서 1시간 동안이나 대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대잠 초계기는 잠수함 잡는 비행기입니다. 아무튼 러시아 전투기가 어찌나 가까이 붙었던지 조종사의 모습이 보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 해군이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일어난 이 일을 지금 러시아가 미국한테 하는 강한 항의, 경고의 의미로 보고 있는데 러시아가 뭐 때문에 경고 시위로 추정되는 이런 행동을 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러시아 군용기가 미국의 본토 상공을 날아다녀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유명한 실제 사례로 3년 전쯤에 러시아 정찰기가 백악관, 국방부, 의회 의사당이 몰려있는 워싱턴 DC 상공을 저공비행하면서 정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낮게 날다 보니 시민들한테 다 보였고 촬영까지 됐었죠. 그냥 보기에는 심각한 군사적 도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항공 자유화 조약이라고 해서 그 조약에 따라 러시아 군용기가 미국의 본토 상공에서 정찰 행동을 해도 이건 합법적인 비행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비무장 상태로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항공 자유화 조약이 각 국가의 안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걸로 보이지만 사실 항공 자유화 조약은 평화를 유지하려고 만든 조약입니다. 개념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보면 나랑 옛날에 죽이니 살리니 하던 그런 관계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현재는 그 정도까지의 관계는 아닌데 다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충분히 언제라도 그런 관계로 바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관계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근데 최근에 얘랑 살살 사이가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요즘 따라 유난히 자켓 안주머니에 자꾸 손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주머니 안에 뭐 들고 있냐, 그거 꺼내서 내 찌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 손시러워서 넣고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보자고 하니까 네가 내 주머니를 왜 보려고 하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오해가 쌓이고 쌓이다가 경계심이 많이 올라가 있던 한때 상대방이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는 순간 저는 먼저 선빵을 날려버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얘 손에는 무기가 아닌 손난로가 쥐어져 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위험한 거 소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서로 원할 때 확인시켜 주기로 약속을 해놨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오해로 인해서 우발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개념에서 시작된 게 항공 자유화 조약입니다. 상대국가 군사 정보에 대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립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항공 자유화 조약을 맺은 건데요. 항공 자유화 조약 회원국 간에는 비무장을 조건으로 해서 공중 정찰을 하는 군사 감시 활동을 서로 허용하는 겁니다. 제한된 구역 없이 전체 영공을 범위로 하는데요. 서로 간의 군사 활동에 대한 투명성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오판을 미연에 방지해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평화를 위한 조약이죠. 그래서 러시아 정찰기가 미국 의사당 위를 날아다녀도 합법이 되는 거죠. 물론 상대 국가에 정찰을 할 거라고 미리 통보를 하고 가야 되기도 하고 정찰을 할 수 있는 횟수도 정해져 있지만 정찰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항공기 자체의 안정성 문제가 아니라면 특별히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호주머니 한번 보자 하면 보여주기로 한 약속인 거죠. 현재 북미랑 동유럽, 서유럽, 러시아까지 34개국이 이 항공 자유화 조약의 회원국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냉전 시절에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소속돼 있던 나라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토는 북미와 서유럽을 중심으로 당시 소련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군사동맹체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해산되기는 했지만 그때 나토에 대응해서 동유럽과 소련으로 결성된 군사동맹이었죠. 아무튼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다음 해인 1992년에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이었던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 조약은 체결이 되고 2002년 드디어 항공 자유화 조약이 발효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5월 22일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 항공 자유화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유는 원래 조약에서는 상대국 전체의 영공을 정찰 비행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이 러시아 영공을 정찰 비행하는데 러시아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등 해서 조약을 여러 차례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명분으로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조약 탈퇴하겠다고 한 거죠. 평소 러시아 정찰기가 미국 영공을 들락날락거리는 걸 못마땅해 했던 트럼프 정부는 사실상 그렇게 비행을 안 하더라도 미국은 정찰 위성으로 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굳이 자기들은 이 조약에 들어있을 이유가 없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어찌됐든 명분은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을 자꾸 하니까 탈퇴를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 탈퇴 명분을 보면 작년에 미국이 중거리 핵 전력 조약 탈퇴할 때 명분이랑 거의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중거리 핵 전력 조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줄여서 INF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미국과 과거 소련 간에 맺은 일종의 평화 조약입니다. 냉전 체제 종식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조약인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중거리 미사일의 생산이나 실험, 배치를 일체 하지 말자는 조약입니다. 중거리 미사일하면 사거리가 500km에서 5000km 사이의 미사일을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부르는데요. 500km에서 5000km면 웬만큼 멀리 가는 미사일 다죠? 우리가 미사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핵을 가진 나라의 미사일 사거리의 의미는 핵공격 사거리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협적인 게 중거리 미사일인데요. 500km 이하를 날아가는 단거리 미사일은 핵탄두 장착에도 한계가 있고 장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발사한 당사국까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서 핵무기로서는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발사 준비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규모가 커서 사전 탐지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쓰는 상황이 된다는 말은 거의 막장까지 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도는 떨어집니다. 그에 반해 중거리 미사일은 발사 자체가 단거리 미사일처럼 단순해서 사전에 발사 감지도 어렵고 사거리는 웬만한 범위를 다 커버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소련 냉전 시절 당시에 큰 위기를 불러왔던 사건들이 중거리 미사일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중거리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 등 모든 부분을 중단하고 기존의 무기들도 폐기하는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1987년에 맺었고 사실상 냉전 체제를 종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은 러시아와 미국 간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미국이 이 중거리 핵 전력 조약에 탈퇴를 했었는데요. 이때도 이번처럼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명분으로 탈퇴를 한 겁니다. 사실 조약을 체결하던 80년대 당시에는 육상에서 발사하는 중거리 미사일이 대부분이라 조약의 범위에는 육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는 조약 때문에 육상 발사 중거리 미사일은 빼고 개발 배치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토마호크 미사일도 중거리 미사일인데 배나 잠수함에서 주로 쏘죠. 그런데 러시아가 육상에서 발사하는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다가 걸려서 미국이 조약 위반이라고 한 겁니다. 러시아는 사거리가 500km가 안 되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하고 있고 미국은 헛소리 안에 그거 사거리 2000km는 된다 하면서 걸고 넘어진 거죠. 이런 이유로 미국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비슷한 이유로 항공 자유화 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한 거죠. 그럼 미국이 이런 평화조약에 탈퇴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지 공식화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맺었던 군사와 관련된 평화조약은 과거 냉전 시절 끝 무렵을 전후로 해서 미국과 소련 혹은 미국권 소련권 국가 간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평화조약이다 보니까 군비 확충을 하려면 양쪽에 다 제약이 있는 거죠. 이런 조약은 러시아랑 미국이 경쟁하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미러 패권 대립 구조가 아니라 미중 패권 대립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조약에서 해당 사항이 없어서 군비 확충하는데 미국, 러시아와 달리 문제가 없는데요. 중국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에 상관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핵 전력의 90% 정도가 중거리 무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항공 자유화 조약에도 상관이 없으니까 미국에게 영공을 허락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보면 중국도 미국 영공에 정찰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러시아가 정찰한 걸 중국이 과연 모를까 하는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미국은 이런 조약 때문에 자기들은 군사적인 부분에 제약이 있고 중국은 자유로운 이런 상황을 깨려고 하는 건데요. 미국이 러시아를 문제 삼아 탈퇴한 명분이 어떻든 미국은 과거에 맺어진 조약과는 다른 형태로 중국을 포함시켜서 새로운 조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자기들도 조약에 제약 없이 군비 확충을 하겠다는 목적에서 탈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중국이 이런 새로운 조약에 참여할 리 만무하니까 지금 미국이 군비 확충에 열을 올리면서 이제 미중 간의 신냉전 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재 중국은 1992년 이후로 처음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도 국방비는 6% 이상 계속 올리기로 했고 미국 역시도 다른 예산은 줄이고 있는 반면에 국방 예산은 증액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미국이 기존 군사 관련 국제조약에서 탈퇴한 내용이랑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신냉전 체제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도 누구 편인지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상황이
결코 쉽게 볼 부분은 아니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